나는 참 왜 웃어요? 안 좋은 일 있었죠.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 아는 사람으로서 좀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죠. 제가 참고로 저번 주에 이제 라몽이가 뭐 이렇게 무슨 차를 샀는지 공개를 해버렸는데 차를 바꾼 이유가 전 차가 엔진 문제가 거의 그냥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 엔진 라이트 켜져가지고 그냥 엔진 없는 차로 바꿔야겠다 해서 테슬라를 사실 뽑은 거였는데 오늘 타이어가 작살났네요. 차 산지 일주일 반 만에. 액땜했다. 진짜 이거는 제대로 된 액땜이야. 차는 너랑 안 맞는가 보다. 그래서 진짜 그냥 갖다 팔아. 걸어 다녀. 자전거 타고 다녀.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좋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이 삶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진짜 센트런으로 올라가. 왜 나를 이사시키려고 하니 차 때문에. 내 솔깃하네. 네, 참 진짜 그래서 오늘 팟캐스트 못 찍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행히 차는 테슬라 서비스가 바로 와줘가지고 잘 해결이 된 건가? 해결은 안 되는 게 이제 450불이.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내 돈을 낸 거니까. 서비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어떻게 차를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타이어비를 돈을 받냐. 450불입니다 한 타이어에. 진짜 비싸다. 비싸긴 하다 근데. 미쳤어. 맞아. 여튼 참 기분이 좀 상하네요. 근데 오늘 약간 좀 그래도 좀 이 기분에 힘을 얻어서 좀 더 깊은 더 슬프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다들 요즘 레이오프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은 정리해고 잘리다. 정리해고가 지금 잘리다라는 발언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리는 거랑은 조금 다른. 약간 달라. 이거는 좀 약간 잘리는 정리해고 약간 fire 느낌이고. 파일 되는 거는 요즘 사람들 민감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매시브한 레이오프들이 지금 대규모로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데 거의 뭐 보니까 2023년 시작하고 나서부터 거의 200,000? 150,000? 거의 그 정도까지 된 거. 거의 한 15만 명에서 20만 명. 저희 회사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메타가 11월 달에 시작을 했지. 그러고 일주일 뒤에 우리 회사가 바로 따라갔지. 그리고 연초에 구글이 우리는 없을 줄 알았는데 조용히 있다 갑자기 탁 진짜 어느 날.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주제로 저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번 주에 윤지가 사실 촬영을 하면서 되게 안절부절했던 이유가 있어요. 진짜 너무 사실 팟캐스트를 저번 주에 녹음을 해서 다행이었던 게 그걸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기분 전환을 했지만 너무 불안했죠. 그래서 저번 주 화요일 날에서 수요일 사이에 메타가 세 번째 레이오프 거의 몇천 명을 이제 정리해고를 한다고 뉴스에까지 나왔고 거의 되게 디테일하게까지 나와서 우리 윤지가 되게 긴장한 상태에서 저번 주에 찍었고 근데 또 슬쩍 아마존이 또 같이 잘랐더라고. 근데 그때? 그 당일에? 진짜? 그 애드버타이즈먼트 월그에 진짜 소리 소문 없이 하는 게 더 나빠요. 맞아. 그래서 그냥 윤지 저번 주에 약간 어떤 심정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사실 우리는 3월 중순부터 알긴 알았지. 이게 3월에도 있고 4월에도 있고 5월에도 있을 거라는 걸. 그래서 이미 알 상태였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은 되게 많았어. 그리고 최대한 이 상황을 좀 긍정적이게 생각하기 위해서 약간 나갈 땐 나가더라도 이 날 전까지 최대한 많은 업적을 이루고 나가야겠다. 왜냐면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지금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야. 나의 이 회사에서의 커리어가 이렇게 일찍 끝나면. 그래서 3월에서 4월 사이에 진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 나갈 땐 나가더라도 정말 1년은 채워서 일하고 나가자. 약간 이런 심정. 미리 왔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뭐 어떻게 한 거야? 레이오프를 한다는 거를? 왜냐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어. 공식적으로 직원들한테? 응. 어떻게 그게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그게 어떻게 어나운스를 한 거야? 그냥 이 주에 그 트래블 반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감원을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했으니까 다들 알았지. 트래블 반이 있는 주가 감원하는 그 주다. 그래서 이거 다 미디어에 이미 노출이 된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레이오프를 한다는 말은 안 했지만 아니야, 레이오프를 한다는 말을 했어. 이메일로? 이메일
말고 그냥 회사 공지에 공지가 그냥 아예 뜬 거지. 공지를 띄웠고 또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났고 사실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었지. 그런 말 있잖아. 뉴스에서 사람들이 더 빨리 듣는다고 메타 사람들보다. 그게 11월 달에 한번 그랬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 회사에서 되게 그 11월 달 이후로 두 번째 레이오프니까 굉장히 그때 사람들이 비판했던 점들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하긴 했어. 물론 뭐 안 하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너는 그게 개선이었던 것 같아? 어떤 점들이 달랐어? 처음 했던 거랑 그냥 이번? 처음은 미디어를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게 그래도 확실한 게 아니잖아. 약간 미디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1%의 희망? 근데 그 희망 고문이라는 게 사실 더 힘들잖아. 근데 회사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할 거다. 이 주에 할 거다라고 미리 말을 해주니까 사실 나는 더 좋았던 것 같아. 일부러 그 주가 되기 전 주말에 나는 골프 약속도 평소에는 한 1시간 내 거리를 갔다면 이번에는 왕복 4시간인 곳을 갔어. 약간 아예 운전도 피곤하게 하고 골프도 피곤하게 치고 그냥 쓰러 자자라는 마인드로. 그래서 되게 그냥 미리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것 같아, 여러모로. 그게 되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뭔가 SAT나 시험 보고 점수 기다리는 기분? 그런 느낌도 맞아. 나면서 반대 지아리는 보자마자 나오잖아. 바로 나는 나오니까. 그게 너무 좋았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만약에 해고되는 경우에 이렇게 파일 정리나 맞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만약에 해고된다면 나한테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 정확히 아니까 사실 미리 대비도 할 수 있지. 그치. 특히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뭐 이렇게 했던 거 디자인 파일 자체가 없으면 사실 포트폴리오 자체를 업데이트를 못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사실 일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맞아. 뭐 근데 만약에 모르는 이렇게 자기가 해고 안 될 줄 알았다가 준비 안 했는데 해고가 돼버리면은 그 복귀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없지 않을까? 절대 없지 컴퓨터 않을까? 액세스를 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구글이 약간 그런 경우 아니야? 구글 같은 경우 내가 듣기로는 그냥 아무 예고 없이 그냥 리크도 없었어? 혹시 사실 구글은 그러니까 우리도 막 그런 소문은 돌았었어. 막 그때 뭐 어디 컨설팅 회사를 뭐 우리가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고용을 하면은 몇 달 뒤 걔네랑 같이 누굴 자를지 결정해서 정리해고 일어날 거다 막 이런 소문 돌았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냥 미디어로 그런 약간 소문만 돌았지 막 언제 한다 이런 건 없었으니까 사실 그러고 좀 그 메타가 11월이었고 우리는 12월도 잠잠했었고 1월도 잠잠하게 지나가고 있었지. 그러다가 우리는 진짜 1월 날짜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중순인가 말인가 1월 그때 20일.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 금요일 그 여기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이렇게 딱 그냥 이메일 날라주고 그 이메일을 받았으면 살아남은 거고 안 받았으면 뭐 다른 이메일을 아마 너 개인 이메일로 받았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막 아침 일어나서 이메일 확인 안 하신 분들은 정말 회사 가서 배지 찍었다가 안 되고 아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내가 이메일 안 보면 이메일 누가 보고 그치, 주문해? 그냥 아침에서 그냥 갈 텐데 새벽 3시면 더군다나 일찍 주무시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니까. 그런 분들 많이 들었어. 나도 들어. 해가지고 배지가 안 돼가지고 못 와서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사람들. 그 심지어 잘리고 나서 옆에 뭐 보통은 이제 자기 뭐 컴퓨터나 이런 걸 다 치우잖아. 아직도 있대. 어떤 분들 잘렸는데도. 아, 회사에서 수거를 안 했구나. 그런 것도 들었어. 나는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 메타는 보통 수요일 날 정리해고를 하고 구글은 금요일 날 하거든. 근데 그 이유가 그때가 no meeting day라서 그렇다면서 나는 몰랐어. 그런 게 있어? 우리 팀은 no meeting day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팀이라 몰랐거든. 우리 내일 노미팅 데이거든. 난 9:30 to 4:30 쭉 회의 있는데. 근데 회사 규정상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래. 그래서 나 궁금했거든. 왜 어떤 회사는 금요일로 하고. 우리도 근데 금요일날 무조건 노 미팅은 아니지 않아? 부서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도 이게 회사 규정이 아니라 팀마다 좀 다르다고 듣거든. PA별로, 그러니까 Product Area. 맞아. 여튼 나도 틱톡을 보면서
어떤 엔지니어 분이 구글에 갔어 그냥 like every day 딱 키를 눌렀는데 자기 안 됐대. 그래서 근데 자기 그 팀원들이 개인 문자로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때 알았다고. 되게 그게 구글 참 비인간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고맙게도 HR 우리 팀이 리크를 시켜줘가지고 미리 알고는 있었죠. 그 좋은 건지 이게 차라리 나는 메타가 좀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자기 그냥 해고할 거라는 걸 인정을 하고 회사 사람들한테 그래 우리 해고할 거다 이날에 딱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오히려 약간 되게 아니 이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대충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근데 이것도 미국과 다른 나라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 게 구글도 스위스나 런던이나 인도 이쪽 정리해고를 할 때는 미리 고지를 줬다고. 그건 잘은 모르지만 아마 법적인 문제도 맞아, 더 컸을 법적이야.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거기는 미국처럼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리 뭐 며칠 티스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되게 일하면서도 되게 좀 이상했던 게, 그러니까 이상했고 좀 기분이 좀 묘했던 게 그 우리 팀은 이제 인도에도 팀이 있고 유럽에도 팀이 있어서 같이 일할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막 그분들은 사실 아직 미국은 바로 딱 그날 1월 20일 그때 딱 이게 정리해가 일어났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직 처리가 안 된 나라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같이 일하는 이 사람 막 한 달, 두 달 뒤에는 안 계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되게 진짜 묘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 그 한동안 그런 게 다 정리되기 전까지는 진짜. 네, 진짜 한국에서는 약간 임원분들을 임시 직원이라고 하잖아. 맞아, 보통 맞아. 줄여서. 왜냐면 약간 언제든지 계약 맞아. 해지가 될 수 있고 every year마다 contract renewal을 하는 느낌이니까. 맞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사원도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아.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미국은 진짜 그냥 그 처음에 그 사인할 때 at will employment라는 다큐멘트를 사인하잖아. 그 at will employment라는 거는 나도 계약 해지하기 쉽고 회사도 그냥 언제든지 놔줄 수 있다라는 차원인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오프 할 때 되게 쉽게 잘리는 경우 2008때도 그랬고 그때 submortgage crisis 있었을 때 그때는 좀 더 파이낸스 쪽에서 더 타격을 먹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역사를 겪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나도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막 레이오프를 보면서 약간 사실 우리 어찌 보면 그래도 이렇게 막 그래도 제일 프렌들리 알려져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렇게 이번에 레이오프하는 거 보고 약간 진짜 하나의 경고도 없이 바로 이렇게 딱 너무 약간 매정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뭔가 회사 입장에서 약간 레이오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리 회사가 뭐 진짜 프렌들리한 회사고 직원을 생각하는 회사라고 또 그래도 나는 기본적으로는 영리 추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일단 퍼블릭한 회사. 그러면 회사들이 왜 레이오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왜 하고 있는? 그거는 이제 또 뭐 말이 많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일단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레이오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먼저 예를 들어 우리가 레이오프를 할 거다라고 예고를 하면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좋을 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일단 만약에 일단 첫째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에 대한 뭐 복수심이 들어가지고 그럼 회사 내 개인 정보를 빼낼 수도 있고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를 되게 많이 다룬단 말이야. 그런 거 한번 나쁜 맘 먹고 빼돌리면 그건 진짜 난리 난단 말이야.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한 윤지가 말한 것처럼 그런 레이오프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지잖아. 그럼 그동안 사실 일이 안 잡히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생산성 같은 걸 생각해봐서 회사 입장에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냥 그때까지는 일을 하고 그냥 자르면 그 사람들은 이제 다음날 액세스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고 약간 그러니까 되게 물론 그러니까 레이오프를 잘하는 방법은 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회사마다 이제 어떻게 하냐는데 그냥 왜 그렇게 했을까를 좀 생각했을 때 뭔가 그런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하더라고. 진짜 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 지금 은기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맞아. 약간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깔끔하지 이게. 그치. 근데 이제 레이오프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이나 좀 더 이제 30대 있는 분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회사를 한 회사에 충성해야 된다는 마음을 안 가지고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런 아이디어에 더 불을 붙이는 느낌이 아닐까. 굳이 이렇게 쉽게 디스포저블한 엠플로이였다면은 딱히 내가 이런 회사에 충심을 둘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까봐 난 오히려 회사들한테 조금 그게 좀 걱정이 돼. 왜냐면 best employees are the ones who are most passionate 맞아. and loyal. 맞아. 근데 이렇게 솔직히 most passionate and loyal한 employee들도 자기 coworker 이렇게 잘리는 거 보면은 매우 불안하지. 다시 생각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근데 미리 얘기를 하면 또 좋은 회사에서는 약간 이런 걸 챙겨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도 다 사람 일하는 곳인데 이게 사실 또 일하다 보면 코워커 이상으로 정말 친구가 되고 정말 내가 아끼는 존재가 되니까 서로 그래도 마지막 인사라도 할 수 있고 우리 팀 같은 경우에는 레이오프 전날에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 그냥 사비로 회사에서 나오는 팀 디너 버젯 말고 그리고 전날 회사를 갔을 때 나는 내 입사 이후로 그렇게 회사에 사람 많은 걸 처음 봤어. 다들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고 회사 밥 먹으러 오고 그냥 되게 이 회사를 나가도 이 동료심은 좀 유지가 되길 바라는 회사 입장도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좀 더 친해졌겠다 사람들끼리. 약간 맞아. We're in this together. 맞아. like, 원래도 친했지만 진짜 더 친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 사실 나도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구글이 레이오프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아쉽긴 했어. 그냥 뭔가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 우리는 직원들을 항상 생각하는 회사고 뭐 레이오프가 뭐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정말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레이오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당연히 비즈니스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너무 칼같이 어쨌건 사회의 평은 되게 매정하다는 게 많았으니까 뭔가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20년간 쌓아왔던 이 되게 프렌들리한 회사 이미지가 무너진 느낌이라 뭔가 그 짧은 숏텀에 뭔가 회사 그 레이오프를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뭔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 가질 수 있는 이미지를 조금 뭔가 손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 진짜 그런 이미지를 넘어서서 직원을 뽑는데 엄청난 커스트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이잖아. 그치. 왜냐하면 직원들의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인터뷰를 봐야 되고 또 인터뷰이 또 코디네이션 해주는 리크루터 또 리크루터도 뽑아야 되고 정말 복잡한 과정들이 된단 말이잖아. 근데 이걸 한순간에 10,000명씩 20,000명씩 이렇게 해고를 해버리면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경기가 뭐 좀 더 좋아진다 쳐도 다시 뽑아야 되는 그 인재들인데 여러 면에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지. 선민 누나는 여러 좀 주변에 이런 된 구글 그 약간 팀원들이나 있었어? 우리 팀에도 임팩트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팀은 4개의 장소에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보스턴이랑 캘리포니아 그리고 해외에서는 일본이랑 스위스가 있는데 다 레이오프 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 특히 우리 스위스 팀이 이제 미국에 이제 1월 말에 레이오프를 하고 스위스는 그 한 2달 후에 이제 레이오프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루머도 있었고 그 구글 어나운스먼트 안에서 미국 외 국가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있을 거라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 나는 그때 출장도 스위스로 갔었는데 다들 나 뭔가 이제 내 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불안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리해고가 된다면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회사를 나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더라고. 맞아.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한테 험블링한 시간인 것 같아. 우리 as in like tech industry. 왜냐면 테크 인더스트리가 30년 동안 엄청난 성장기만 겪었던 거잖아, 사실. 직원들에 대한 perks도 엄청 고 이게 거의 버블이 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장난 아니었지. 근데 이번 리세션, 뭐 아직까지 리세션 아니라고 정부가 하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겪고 있는 이 이코노믹 시츄에이션으로 통해서 많은 테크 인더스트리 사람들이 웨이크업 콜이 있었던 것 같아.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학교 졸업해서 straight out of the gate, 6-digit 뭐 income, and then live a very lavish lifestyle.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이제 generational difference 이렇게 사람들도 보면은 리안 보면은 아주
아줌마란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은 원래 인생은 다 그런겨 이러면서 다 댓글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 근데 우리한테는 좀 그게 새롭긴 하다. 원래 통계적으로 살면서 한 번쯤은 정리해고를 당한대. 그래서 사실 되게 남일은 아니고 언제 우리한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 면역력을 갖고 있는 건 좋은 것 같아. 맞아. 그 와중에 조용히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일 씨가 있는데 왜 조용하게 있는 거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좀 자기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이게 왜 걱정? 실리콘밸리에 사는데 사실 지금 너가 다니는 회사는 좀 안전한 편이니까. 뭐 아무래도 나는 좀 우리 회사는 좀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니까 이게 또 아무래도 좀 이런 확실히 이런 이코노미에 좀 타격을 안 받지. 그래서 사실 내 주변에서는 우리 회사 안에서는 잘리는 사람은 없어 잘. 키드가 해고한 적 있어? Any massive layoffs ever? massive layoffs는 모르겠고 거의 없어. 해고를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 거의. 우리도 뭐 없었지 사실. 우리도 메타도 최초, 구글도 최초. 근데 약간 락히드는 역사가 훨씬 기니까. 그건 그치. 잘 안 잘리지.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뭐 베네핏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다 뭐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진짜 확실히 공기업의 베네핏을 리세션 때 느낄 줄은 몰랐다. 그 제조업이 그래도 애플은 스트롱하니까 지금. 야, 그 와중에 갓플? 애플은 아직 한 명도 없었을 걸. 내가 듣기로는 애플은 또 월급을 그냥 깎았다고 들었는데 그 이게 팀 쿡, 진짜인지 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팀 쿡 CEO가 자기 월급을 깎았어. 자기 월급을 깎아서 연봉을 직원들 깎았어.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이게 애플에 대해서도 내가 읽은 게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다 코로나 때 워낙 그 이제 쓸 수 있는 캐피털 돈 자체가 많으니까 엄청 많이 뽑은 거야. 그 상황에. 왜냐면 increase in demand means you gotta like meet the supply 그치. and that means you need to hire more people.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허락된 펀드보다 뭐 몇천 명인가 더 뽑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course correction을 하는 거잖아. 지금 이제 adjustment를 하는 거 그 중에 하나인데 and we'll get to that in a bit. Why we think companies are laying off.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growth rate을 한정시켰대. 그러니까 자기 headcount growth를. 그래서 다른 회사들 거의 뭐 100명을 뽑고 있었으면은 애플은 유지해서 한 20, 10명, 10명 이 정도 뽑고 그러니까 자를 인원이 없는 거지. 그 excess hire를 한 적 없으니까. 되게 스마트한 경영을 한 거지 팀 쿡이. 그리고 자기의 연봉까지 깎아가면서 진짜 갑불이다라는 그건 게 멋있다. 자기 연봉까지 깎으면서. 그건 몰랐는데. 그거 진짜 누구랑- 네, 그러니까 그게 얘기 많지.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게 그러니까 팀 쿡이 결정했다기보다 이사진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된 나도 그렇게 걸로 알고 들었어. 있어. 이 사진들이 멋있네. 이 사진들 말을 들은 거는 팀 쿡이. 안 들어야지. 들을 수 없지.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보링을 이사진인 하는 거야. 거야. 그러면은 오케이. 그럼 내 근데 말 취소. 그러니까 나도 그냥 링크드인 포스트로 본 거라 사실 확실하진 않아. 어떤 나도, 분이 했던 알았어. 올린 거라. 팩트 체크는 다들 자, 각자 알아서 설치해서. 근데 읽은 바로는 이렇다고 나왔으니까. 애플이랑 엔비디아를 가야 합니다. 요즘에는 뭐 약간 제일 안전한 회사가 공기업, 그러니까 나모이가 갑비디아. 다니고 있는 공기업 아니면은 generative AI companies, 그러니까 AI. 오픈 AI, 뭐 엔비디아, 뭐 칩, 그 AI 칩을 다 서포트하니까 아니면은 그냥 앱. 진짜 갑불. 그래서 약간 각자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각자가 생각할 때는 레이오프가 솔직히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나는 레이오프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고 뉴스도 많이 읽어봤고 최근에 내가 어떤 마인 행사 같은데 초대돼가지고 그 아마존 투자자를 내가 거기서 만났어. 그래서 그 아저씨 되게 나이 많은 백인 할아버지들이었는데 나한테 자네는 뭐 하는가? 일을 뭐 해? 이러니까 저 아마존 다닙니다. 근데 그게 레이오프 한지 한 2주 뒤였거든. 우리 first time 레이오프 했을 때. 그래서 아저씨들이 나한테 자네는 왜 레이오프 하는 줄 알아? 딱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진짜 팩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냥 그 투자자 우연히 만나서 얘기 드는 건데 나한테 레이오프 이유가 결국에는
그 인베스터들한테 그 자기들 커스커링을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느낌. 그리고 원래 레이오프를 하면은 한 회사가 하면은 미디어가 한 회사에 들려서 네거티브 센티멘트가 몰려가니까 원래는 약간 좀 꺼려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익스큐스가 좋고 다 하니까 약간 herd mentality처럼 약간 그냥 뭐 한 명 하니까 다 하는 느낌. 이때다 하는 거고. 그리고 명분이 필요해. 명분이 딱 이런 느낌이네. 그치 명분을 준 거지.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그치.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주가가 보통 리스폰드를 하잖아. 그러니까 인베스터들이 원했던 게 뭔지. 메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이제 안 한다 이러는 순간에 주가가 올랐어. 그리고 레이오프 첫 번째 했을 때 주가가 되게 올랐거든. 근데 아마존이 구글 같은 경우는 레이오프 했을 때 주가가 아예 임팩트가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의문점이 드는 게 아마존이랑 구글 같은 경우는 이게 truly layoff on you is it the right to address the right problem? And I don't know if that's the case or not. 솔직히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확실히 어찌 됐건 코로나 기간 동안 2배 정도의 직원을 늘린 건 맞고 그리고 사이의 레베뉴는 그만큼 늘지 않았고 이제 얘네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괜찮았지. 왜냐면 돈이 들어오니까 뭐 레베뉴가 그만큼 늘지 않아도 앞 그 뒤에 더 하키스틱 그로스를 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뽑아도 뭐 더 하이어링을 오히려 하고 이런 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찌 됐건 수치상으로 특히 뭐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 그 광고 같은 거는 더 경쟁자도 많이 생기고 요즘 틱톡 진짜 정말 크고 있고 그 광고 쇼폰 광고 시장에서 그리고 제네AI도 지금 들어오면서 이제 막 구글 서치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레베뉴는 정말 이제 더 보수적으로 잡을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회사 입장에서. 근데 이제 직원은 2배를 이미 뽑아놨고 그 사이에 이렇게 변한 거잖아 그 세상이. 그래서 뭐 커스트 커팅도 나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은 하기는 해 개인적으로. 선민아 구글 커스커링 또 다른 방법 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되게 좀 다양하게 커스커링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재밌는 다른 방법?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어나운스먼트 중에서는 마이크로 키친이라고 우리 카페, 그러니까 커피나 이런 과자 같은 것들을 보관해 놓는 곳인데 거기에 안 쓰는 그런 곳들은 좀 닫고 왜냐면 구글 직원들이 보통은 화수목 출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이랑 금요일에는 이제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많이 그 화수목요일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커스트 세이빙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잠깐만 말 꺼서 미안한데 MK는 내가 더 억울해. 우리는 MK가 뭐야? 마이크로 키친인데 우리는 시리얼을 없애서 나 직접 타겟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코코볼을 사서 회사에 들고 갔다고. 이제 우리는 시리얼조차도 없었어 처음부터. 야 우리는 자피 커피도 돈 내고 마셔야 돼. 우리는 콜라도 돈 내고 마셔야 돼. 커피도 안 자판기 커피도 50전 내고 마셔야 돼. 근데 너는 공기업이잖아. 다들 복 받은 줄 아세요. 우리는 나는 복 받은 근데 내가 시리얼을 갖고 갔잖아 회사에. 내 직장 동료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한 거야. 내 시리얼을 얻어먹기 시작했어. 저번에 그 얘기가 대신하고 있네 메타의 복지를. 그러니까 너가 그 약간 그 후원을 해주고 있네. 다행히 아직 우유는 주고 있어. 우유까지 끊으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아. 아니, 집에서 우유 제공하기. 벤모 차지 받아고. 코워커들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출장을 갔다 왔는데 내가 그 전에도 프리하게 가져가도 된다고 하긴 했어. 출장을 갔다 왔는데 내 책상에 코코볼 하나가 딱 책상 중간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치만 나는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흘리지 않아. 그래서 딱 켰지. 범인은 근처에 있다. 그리고 한 2책상 멀리 나의 코코볼 박스가 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그렇게 그 박스 안에 그냥 잡동 사진을 넣어놨어. 아니 연봉도 높은 그 팀원들은 자기들 시리얼을 못 사 먹는 거야? 팀원의 막내한테. 난 너무 좋아. 되게 대학교에 돌아간 시절이야. 근데 우리 대학교 팀이 때 시리얼을 누가 뺏어 먹었니? 이제 빵 셔틀 했니? 아니 근데 우리 팀을 너무 깐 것 같은데 우리 팀은 그래도 다들 여행을 갔다 먹을 걸 잔뜩 사오기 때문에 굉장히
쉐어링이 발달된. 어쨌든 MK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시리얼 때문에 약간 트리거돼서 끊었어. 왜냐면 구글은 아직 시리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심지어 코코볼이 있어. 아이, 코코볼 진짜 먹지. 맛있어. 아이 우리는 그래서 코코볼도 없었어 원래. 우유도 많아 우린. 그러니까, 우유도 종류별로 있어.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일단 시애틀 본사에 가면은 바나나 정도는 준다고는 하더라고. 근데 바나나 내가 좀 비싸. 바나나 그렇지 한 60, 70cm 하니까 하나에. 근데 커피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커피를 어차피 못 물도 주지 마시니까. 않아? 물 안 줘. 물 안 줘? 주지. 우리 물 바로 와를 안 줘. 아니 그거는 우리도 안 줘. 우리도 안 줘. 근데 물 따라주는 건 있잖아 그거. 그런 건 있지. 그리고 커피도 있어. 아마존은 커피는 주는 걸로 알고 근데 있어. 아마존 하루에 화장실 한잔 리밋이 있긴 한데 진짜로? 내가 알기로 그래.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꽉 체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얼굴 보고 이런 느낌으로 약간 암묵적으로 하루에 한 잔 이렇게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돈 내야 되고. 하여튼 펄크스 얘기는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아마존 근데 화장실 가는 것도 돈 내야 되잖아. 그건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유, are you gonna try to charge my pee? 그러면 안 되지. 왜 유럽에서 흔한 일이잖아. 유럽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커스커링 나는 되게 또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나 있었는데 그냥 레이오프가 그래도 나는 확실히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회사한테도 그렇고 웨이크업 콜을 줬다고 생각은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처음 구글에 왔을 때 마이크로 키친 같은 거 정말 한 30분 걸으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내 층 출근 보면은 사람들 정말 자리는 정말 몇백 개 있는 것 같은데 나와 있는 사람 10명 있고 처음에 왔을 때 나도 이거 되게 아깝다라는 생각을 나도 했어 들어와서.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그냥 돈이 진짜 남아 돌아서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나도 막 1년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냥 그게 익숙해지더라고. 그냥 이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 약간 레이오프를 할 때 다시 좀 느꼈는데 이제는 뭔가 있던 걸 뺏긴 기분이니까 되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긴 하거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구글도 지금 산호세 쪽에 엄청 큰 오피스를 또 짓고 있어. 지금 이렇게 오피스가 많고 빈자리가 많은데 또 짓고 있단 말이야. 뭐 더 임플로이를 뽑을 생각이 있겠지.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걔네 최근에 퍼즈했다고 기사가 떴더라고. 그러고 이런 아까 말했던 뭐 마이크로친이나 식당 같은 것도 줄이고, 그러니까 그냥 없어도 됐던 거를 그 사이 그 동안은 계속 줬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그러니까 뭔가 그런 생각이 다시 빡 들더라고 이게.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약간 이런 걸 보면 구글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environmentally friendly한 그런 이미지 있잖아. 근데 나도 구글 레이오프하기 전에 구글의 약간 perks나 이런 마이크로 키친 보면은 너무 wasteful했고 공간 자체도 항상 에어 틀어놓고 불 켜놓고 되게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번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케어했으면 좀 frugal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환경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직원들한테도 조금 그래 적당히 가져가라 이렇게. 그렇게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직원을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타이밍상 그 전부터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더 너무 좋은 도로 했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뭔가 타이밍상 지금 막 레이오프도 일어나고 이런 와중에 하니까 조금 약간 그런 직원들의 모랄티 약간 그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좀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나 그냥 그런 것 같아. 맞아.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work from home을 시작하면서부터 맞아. 약간 좀 더 wasteful해진 문제인 것도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월화수목금 출근이 당연했지만 이제 코로나를 직면하게 되면서 우리가 화수목만 이렇게 하이브리드 워크가 가능해진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출근을 안 하게 되고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남는 공간이 많아지고 남는 뭐 음식이나 이런 쓰레기들이 좀 많아진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 코로나 때 그러면 마이크로 키친은 다 열려 있었어? 그러니까 빌딩은 닫혀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재개를 했던 것 같아. 맞아. 사실 지금 있는 오피스 스페이스나 지금 있는 식당들은 코로나 전을 생각해서 있던 시설이니까 사실 그때도 막 줄 엄청 섰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다 출근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코로나가 또 가져온 변화기도 하고 그런 것도. 락히드는 뭐 바뀐 거 있어? 코로나 전이랑 후랑? 아니 뭐 그냥 뭐 현재 이코노믹 시츄에이션 우리는 따라서. 뭐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잘 계속 똑같아요. 우리 유지 계속 잘하면서 그냥 꾸준한 게 최고지. 계속 꾸준하게 그냥 하고 있어 우리는. 펄스 있어?
Parksy? 제일 Parks? 제일 마음에 복지, 드는 복지, perks가 뭐야? 복지. 나는 이렇게 오래 생각해야 돼? 래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우리는 뭐 마이크로 키친이나 뭐 이런 게 아예 없으니까 솔직히 그런 쪽으로는 점심도 안 주고 솔직히 쪽으로는 사실 막 그렇게 막 그런 거 좋은 복지는 없는 건데 캐피테리아는 있어? 뭐, 카페테리아 있는데 맛없어. 되게. 사 먹는 거야? 사 먹는 거지. 그러고 보니까 사 먹어야 되는 회사들은 다 안정적이네. 엔비디아를 다 돈 내고 먹어야 돼. 엔비디아도 돈 내고 먹어야 아마존? 아마존 로키드의 perks를 설명해 주세요. 넘어가고. 우리는 뭐 굳이 하나 뽑자면은 뭐 그냥 401k 잡는 거. 거의 한 더블 디지스라고 들었는데. 웬만한 다른 회사들에 비해 더 많이 얹혀서 주지. 401k가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401k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로 뭐라고 하지? 연금이지. 연금, 그치 연금이지. 연금. 그래서 이제 달달이 연금을 집어넣는데 그 달에 넣는 금액에서 뭐 한 몇 퍼센트를 더 얹혀 이제 회사에서 주는데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후하게 주기는 하지 그거는. 근데 또 우리는 그냥 이제 스톡 옵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맞지. 사실 뭐 이게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나는 좀 약간 공무원 느낌이라고 생각해 난 내 자신을. 그래도 연봉은 공무원은 아니잖아. 그치 공무원은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 다른 이제 또 워낙 큰 테크들이 많으니까 그런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좀 약간 좀 더 공무원 같은 느낌이지. 이럴수록 뭔가 공무원이 약간 위너인 것 같긴 하다. Job security 다 wise. 장단점이 있지 뭐. 그렇지. 그렇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회사의 프린시플이라고 해야 되지. 회사의 그 뭐라고 하지? 그거를 인사팀에서 만들어주는 회사 규칙이나 좀 그런 뭐라 그러지?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뭐 교훈이라고 하자. 교훈? 그냥 저희 제프 행동 베이조스 강령? 이렇게 살자. 제프 베이조스 회장님이 이제 아마존 직원은 리더다. 리더가 되려면은 이거의 캐릭터리스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14가지, 현재는 이제 16가지이긴 하지만 아예 그 16가지의 캐릭터리스틱스를 딱 아웃라인을 해줬는데 그걸 이제 아마존 리더십 프린시플이라고 구글에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 아예 frugality 그러니까 절약 정신, 검소함.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우리는 회사 프린시플 자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직원 혜택이 그거 있다. 1년에 아마존닷컴 100불 디스카운트. 좋네. 근데 그게 선택된 제품에서 결국에 다 거의 못 쓰고 1년이 지나가는 경우. 나 아마존 되게 많이 쓰거든. 거의 못 쓰고 지나가는 해가 많고. 복지 포인트 같은 개념이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 키친 이런 존재 그런 것도 없고 우리는 키친조차도 없고 밥을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돼. 사 먹어야 되고. 그래서 혜택을 줄일 혜택이 없네.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welcome to 약간 are you guys feeling the Amazon 약간 아마존이언의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건가? 그런 밈 같은 것들 많잖아. 이제 그 막 구글 같은 데서 예를 들어 뭐 사과를 이제 안 준다. 그럼 이제 welcome to the real world 하면서 grocery shopping 하는 거 내가 배워야 봤어. 된다. 너무 웃겼어. 근데 grocery shopping 가가지고 약간 What is this? I've never done this in like the past 20 years.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희도 다 할 줄 알고 그냥 회사에 있을 때 쓰는 거지. 네. 맞아. 그리고 이제 약간 마지막 주제로 리프가 지금 거의 third round 어떤 회사 메타 같은 경우는 third round 아마 뭐 다음 달에도 한다고 하고 아마존도 지금 이미 third round 했고 지금 fourth round 또 시작한다고 뭐 또 미디어에 리크해가지고 알고 있긴 한데 we're not safe. 지금 안전한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 약간 서로한테 조언하는 차원 또 듣는 사람들한테도 조언하는 차원에서 레이오프가 이렇게 계속 일어날 때 디자인 우리가 지금 뭐 보면 엔지니어 2명이랑 디자이너 3명이니까 at least 엔지니어랑 디자이너 듣는 분들한테 레이오프 준비를 어떻게 그나마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언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뭐 나부터 하자면 일단
개발자고 혹시 모르실 분들 위해서 저는 개발자고 나는 사실 첫 직장 때부터 내 매니저가 항상 해줬던 말이 너가 회사에 계속 있으면서 면접 준비 계속 하라고 나한테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가 계속 면접 준비를 하고 정기적으로 면접을 보고 그래야 지금 그 시장에서의 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지금 트렌드가 어떤지 알 수 있고 다른 회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항상 내가 뒤처지지 않게 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항상 뭔가 이직할 수 있는 준비는 해두라고 나한테 계속 첫 매니저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물론 막 내가 지금 계속 면접을 보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면접을 볼 수 있게 약간 어느 정도의 뭐 준비는 항상 조금씩은 하고 있는 것 같거든. 뭐 예를 들어 개발자라면 사실 리코드, 한국어로 하면 뭐 백준 이런 알고리즘 문제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그래도 약간 까먹지 않게 한 번씩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이제 그런 면접 준비를 항상 그냥 사이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보는 것 같아. 내가 아니면은 너무 다 까먹고 사실 그것도 계속 봐줘야 이게 그 기억이 나는 건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내 레주메도 한 1년에 한 번씩은 조금 리프레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특히 이번 레이오프 때 진짜 느낀 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레이오프가 되면 이제 내 기억으로 되찾아가면서 내가 뭘 했었지 하면서 내 레주메를 채워야 될 텐데 어찌됐건 아직 내가 뭘 했을지를 직접 찾아보면서 볼 수 있을 때 약간 좀 더 확실하게 어떤 것들을 했는지 할 수 있을 때 뭔가 레주메를 고쳐놓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결국에 그냥 항상 그냥 미리 준비해라 너무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그거지 않을까 싶긴 하네. 선민 누나는 이거는 나도 어디서 들은 조언인데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도움이 많이 돼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면 이렇게 레이오프가 되는 시점에서 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임팩트가 된 사람들은 다른 회사로 갈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scattered 될 텐데 내가 나의 동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매니저에게 선민이는 참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각인을 주면은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갔을 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아준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서 팀 사람들한테 좋은 동료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항상 서로 기억하고 그걸 이 관계를 유지한다. 윤지는 좀 더 디자이너. 나도 너무 뻔한 얘기지만 항상 작든 크든 어떤 종류의 사이드는 항상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막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회사 밖의 일을 까먹지 않도록 좀 하려는 편이고 또 다른 건 그냥 꾸준히 네트워킹은 계속 하는 것 같아. 선민 언니가 말한 것처럼 사실 레이오프 되는 순간부터 내 힘으로 하기보다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항상 내 위치에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겸손 또 겸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약간 평소에? 응, 평소에 약간 나 지금 안정적인 회사 다니고 그냥 다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언제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선민 누나랑 윤지가 얘기하는 거는 좀 더 평소 삶에서 관계 유지 잘하고 그리고 멘탈 get your shit together 어떻게 보면은 like 너무 like don't be a bad person. 그냥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 옛날에 되게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 덕분에 생겼던 또 좋았던 점들을 생각하면서 최악의 경우가 뭐 최악의 경우는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레이오프가 된 경우에 이게 진짜 새로운 출발일 수도 있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 물론 막상 레이오프 당하면 정말 슬프겠지만 그래도 컨트롤을. 저게 하나만 첨언하자면 실제로 예시로도 저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레이오프는 정말 실력에 따라서 잘리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정말 룰렛이지 거의. 그래서 만약 그렇게 잘리면 사실 내가 네트워킹을 잘 해놓고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평가를 평소에 받고 있었으면 사실 나를 생각해두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건 약간 기회야. 얘 저 회사 왔구나. 드디어 내 회사로 데려올 수 있겠네라는 게 해서 정말 맞아. 바로 가시더라고. 레이오프 되셔도 바로 저 다른 회사에 더 높은 자리로 바로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주변에 약간 이렇게 되게
나의 존재를 되게 좋게 PR하고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다라를 알리는 것도 되게 평소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진짜. 맞아.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나간 사람 많아. 그렇지. 약간 나 나가고 싶었는데 세브란스 받고 세브란스 나가고 더 좋은 오퍼 받고 더 좋은 데 가고 약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도 오히려 좋아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자고. 라몽이는 뭐 지금 현재 주변에서 그래도 레이오프를 당하고 있고 또 사실 모르는 거잖아 세상 삶은. 뭐 주변에서 나는 그냥 하고 싶으면 일단 아까 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회사 안에서의 네트워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 멘토십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회사마다 아마 로테이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거야. 뭐 다른 부서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로테이트 하면서 거기서 일해보고 그런 거 뭐 그런 거 좀 약간 알아보면서 그런 거 하면은 아무래도 자기 팀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만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opportunity가 있으면은 그런 거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하면서 또 여러 부서의 사람들이랑 일해보고 그 사람들이랑 또 친분도 쌓고 하다 보면은 뭐 자기가 레이오프 당해도 그 팀에서 레이오프를 당하는 거잖아. 뭐 다른 부서에 있는 팀으로 언제든지 뭐 친분이 있으면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건 거니까. 아니야. 그건 또 아니야? 오케이, 그거는 또 내 말 실수를 했네. 근데 안 아무튼 겪고 있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건 좋은 것 같아. 그건 좋지. 음. 하지만 약간 이 회사 내에서 부서 이동은 어렵다고는 좀.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금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알렉사 진짜? 같은 거는 부서가 예를 들어 거의 그 팀이 다 날라가도 몇 달 이내 다른 팀 옮길 수 있게. 근데 그건 레이오프가 아니잖아. 리오그. 근데 거기서 리오그를 못 찾으면 레이오프가 되는 거지 그치. 사실. 그러니까 그 팀 옮기는 옵션을 주기는 해. 근데 그러니까 우리 찾기가 힘들지. 자리 자체가 안 열려 있어. 나도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하는 프로젝트가 없어. 그러면 보통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주거든. 그래서 뭐 난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아무튼. 아니 맞아. To an extent. 네, 좀 더 실질적인 약간 디자이너들 위한 조언이자면은 이렇게 조언을 드리자면요. 약간 일상적인 면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저희가 직업을 구하면은 사실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안 하잖아. 우리 약간 나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포트폴리오를 거의 한 3년 정도 안 만졌어. 이게 디자인 UX 특히 UX나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자기의 프로젝트를 어필을 해야 되는 거기 하고 그리고 그 리크루터들한테 나의 작업물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포트폴리오니까 이거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를 학생 때는 되게 습관화를 했었는데 일하고 나서는 사실 좀 편하잖아. 삶 자체가 편하니까 딱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그래서 나도 최근에 아마존 레이오프 퍼스트 라운드 하고 나서 나도 약간 좀 뭔가 쫄리는 거야. 그래서 오랜만에 포트폴리오를 좀 만져봤거든. 만져봤는데 나도 약간 놀라더라고. 3년 전에 내가 이 정도였나? 진짜 보기 싫었어 솔직히. 진짜 와 이거 진짜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잡을 구했다는 것도 참 신기하다. 근데 오히려 여기에서 되게 인트로스펙션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고 내 자신의 growth 성장을 얼만큼의 했는지 또 보면서 되게 뿌듯하기도 했고 잘리더라도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and my portfolio will reflect the most recent work.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다음 인터뷰 볼 때 내가 인터뷰 볼 거를 대학원 때 했던 거나 대학교 때 했던 프로젝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근에 했던 걸로 하는 거니까 그거를 항상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게 좋은 습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포트폴리오에 못 올리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프로젝트 같은 디테일들은 좀 데크, 프레젠테이션 데크 같은 걸로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은기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진짜 랜덤하고 구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룻밤 안에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아마존은 리크됐고 메타는 어나운스 해줬지만 구글은 아예 리크조차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리 좀 지원을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 개인적으로. 왜냐면 사실 지금까지도 없는 회사는 있어. 근데 진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없기는 해 지금 현재. 근데 약간 조금이라도 우리 부서가 돈을 못 벌어주는 부서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R&D 쪽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진짜 캐시카우가 아닌 이상
everybody's kinda not safe.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커링 할 때 돈 못 벌어주는 부서에서 보통 손을 먼저 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있으면은 그냥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고 정신 차리고 미리 조금 잡헌팅이나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좀 기회를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다들 혹시 레주메 이런 거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어? 여기 있는 분들 다? 뭐 은기는 그렇다고 얘기했고. 난 링크드인을 조금 더 자주 건드리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기회가 오는 것 같은 게 나도 그냥 내가 멘토링을 하는 것도 꽤 있어가지고 이제 나한테 레주메를 요청하는 학생들이 있을 때 해준 김에 이제 내 것도 보내지니까 나도 그냥 조금 나도 더 딱 그랬어. 붙여서 보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되는 건데 기시량을 따로 빼지는 않고. 오케이. 그 달라는데 어떻게 업데이트해야지. 나도 그래서 했어. 쪽팔리잖아. 진짜 렌티가 멘토가 레주메가 더 이뻐. 그러면은 이거 막 이쁘고 아닌 걸 떠나서 그냥 약간 막 나 같은 경우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물어봤는데 레주메에 메타도 없어. 그러면 그걸 보내줄 순 없잖아.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 근데 나는 그래도 두 개가 있긴 해. 대학생들한테는 나 대학교 때 레주메를 주긴 해. 맞아, 뭔가 지금 내 레주메를 주면 난 이 일이 있고 애초에 보통 대학생 인턴 때 제일 힘든 게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없는 건데 그치. 워크 익스피리언스 있는 걸 줘버리면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맞아. 그래도 내 대학생 걸 주긴 해. 그럼 그 대학생들은 뭐 링크드인으로 너한테 이렇게 SNS로 링크드인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행사 같은 거 다녀서 내가 뭐 커리어톡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좀 그냥 자연스럽게 지인의 지인도 있고. 근데 이 멘토링 얘기는 우리 다른 팟캐스트 주제로 빼놔야 되니까 그만. 그러니까 오늘은 어차피 레이오프 얘기 이제 이 정도 하면 딱 괜찮을 것 같고 다들 어려운 시기일 만큼 더더욱 약간 서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레이오프가 될 수 있는 거고 내일 모레 하는 사실. 맞아.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준비가 되고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네트워킹 잘하고 뭐 팀원들과 인간관계 잘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리드 코딩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는 언젠가는 다시 좋아지기를 그날까지 다들 우리 존버하자고. 나 고백할 거 하나 있어. 고백을 한다고? 아니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좀 약간 쓸데없는 거긴 한데 내가 아까 전에 우리 카테리아 맛없다고 했거든. 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맛없는 건 아니고 내가 너무 좀 구글 점심 이렇게 초대받아서 구글 점심을 자주 먹었거든. 그래서 좀 거기에 너무 좀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약간 아까 너가 윤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 관계자 들을까 봐 걱정. 이런 정정을 내가 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방금. 아이고 윤지가 얘기한 것처럼 음식 그래서 맛있고 맛없는 거에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듣고 겸손해졌어. 나는 구글밥이 맛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던 중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역시 겸손해. 사람이 익숙해지면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아니 나도 우리 회사 우리 캠퍼스 옵션이 8개가 2개로 줄었다고 징징거렸는데 그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캐피테리아 자체가 없는 회사도 있는데 그치 윤지야 그치. 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시죠. 그러면은 다음 주는 좀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올 테니까 오늘 이제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See you next time. Next time. 감사합니다.